자, 제일 하단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일 하단부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약 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는데, 얘네들이야 그냥 뭐 리스트나 A나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에요, 사이. 요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으로 돼 있죠. 자, 이 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HTML 문서상 제일 하단에 있는 푸터 자리에다가 쓸 거고요. H2보다 먼저 쓰지는 않겠죠, 사실상은. 결국 여기 네이버라 써있는 요 I 말고 하나를 더 숨겨놓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코드 짜기 힘들다면 H2 자체를 그냥 그리고 클래스 블라인드 이렇게 숨기시면 되는 거고, 짤 수 있다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내용상으로는 자, 아까 저런 내용들은 소위 말해서 뭐 푸터에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바, 뭐 FN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 인포메이션 내비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하단에 해당하는 회사에 관련된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푸터 내비게이션 바가 거의 상단에 있는 거의 GMB 같은 느낌으로 많이 짜요. 무슨 말이냐면 상단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GMB를 짜고요, 하단에는 모든 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깔아서 놓는 경우, 이게 좀 더 많더라고요.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FNB라고 하는 아이는 완전히 그냥 인포메이션 내비게이션이라고 아예 따로 하나를 만드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뭐 회사마다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자,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거죠. 자, 이용약 간 개인정보 처리 쭉 있는데, 얘네들을 할 때는 뭐 소위 div 안에 A로만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트로 짜는 편이에요. 리스트로 총 개수만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만큼 넣고,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하는 아이들이니까 A를 집어넣고, 임시 A 자리에다가는 각각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이용약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그 다음에 회원정보 고객센터.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 아이콘과 코퍼레이션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은 소위 그냥 어드레스 라는 태그 안에다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태그 말고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P태그에다가는 카피라이트 네이버 코퍼레이트, 카피라이트 강조할 거니까 EM태그 같은 걸로 이용해서 네이버 코퍼레이트 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대문자로 보여야 되고, 읽는 거는 네이버로 들려야 되니까 저는 스팸 태그를 한 번 더 감싸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대문자로 쓰면요, 그럼 NAVER이라고 또 읽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all right reserved, 자, all right reserved라고 쓰시면, 자, 맞죠? 처리가 모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아이콘이 들어간 자리가 또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또 네이버 스팸 태그에 네이버 그리고
아이콘 해가지고 틀을 잡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그냥 비워놨는데 이 부분에 뭐 글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를 보시면 현재 내용 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아래쪽 하단에 친절하게 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스트롱으로 안 쓰고 EM으로 쓴 이유는요, 해당하는 EM은 강조 중에서 이게 이제 뭐 네이버 코퍼레이트가 굉장히 뭐 엄격하고 위험하고 이런 강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지하고 그냥 인식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강조잖아요. 그래서 EM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뭐 엄청난 핵심적인 거다, 중요한 거다 이렇다면 스트롱을 쓰는 게 맞죠. 자, 이 내용과 함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상으로는 제일 하단에서 쓰겠죠. 그리고 일단은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id put box라고 하는 아이에 들어있는 어드레스고요. 폰트 스타일을 사실은 노멀이라고 리셋에서 먼저 써놨어요. 하지만 EM의 글자가 기울여진 게 있어서 그냥 한 번 더 쓴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EM은 자, 폰트 스타일을 인헤릿으로 걸어 주시던지 아니면 똑같이 노멀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중에 글자들은 모두 첫 글자가 대문자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아니다, 트랜스폼이죠. 죄송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써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캐피털라이즈라고 쓰시면 첫 글자만 모두 대문자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모두 똑같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각 글자의 대문자 확인했고요. 네이버 코퍼레이트는 굵은 글씨로 가야 되니까 폰트 웨이트를 굵게 한 번 더 수정하시면 자, 이 부분인가요?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으로 제가 제대로 했나 볼게요. 네이버 코퍼레이트만 굵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팬은 스팬대로 따로 가는 거고, 이 중에 EM으로 코퍼레이트를 잡아줬고, 요 네이버는 또 대문자로 갈 거니까 한 번 더 해서 저는 클래스 이거를 대문자 어퍼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어드레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클래스 어퍼라고 하는 아이는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 건 지우겠습니다. 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라고 수정해 줍니다. 어쩌면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 적용을 해보고 안 먹으면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문자가 적용이 됐네요. 자, 문제없이 처리가 됐고요. 앞에 들어가 있는 네이버 아이콘이라고 들어가는 요 자리도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 네이버 아이콘은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싫으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글자들과 함께 이 스팬 태그 얘도 같이 글자처럼 옆으로 나란히 인지가 되고요. 사이즈를 가지는 블럭이다.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가는 형태다 라고 처리를 해서 가로각 사이즈를 제하겠지만 그냥 임의로 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iMG 안에 네이버 안에 아이콘 집어넣을 건데요. H1에서 사용한 거랑 같은 아이콘이라면 사실상 얘도 변수화 시켜서 불러주시면 매우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리핏은 노 리핏,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당연히 contain,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쓴다면 저는 좌우로 따지자면 100%에 50% 하시든지 50% 하시든지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매우 크네요. 박스가 매우 크므로 가로랑 세로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100에 20 정도로 줄여서 봤더니 아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p태그는 사실 없어도 해결은 돼요. 어드레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관계는 없는데 저의 경우는 좀 같이 쓰는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풋박스에 p태그도 텍스트 라인 센터 정도만이라도 써주시면 전체 텍스트는 가운데 정리하겠다라고 맞춰집니다. 물론 풋박스에서 이미 텍스트 라인 센터를 썼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결과는 아까랑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네이버 로고가 살짝 공간을 더 주고 싶다면 마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위에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아이는요 풋박스 안에 들어가는 UL, 자 바로 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UL은 클래스 이름 하나 달아줄게요. 이거 클래스 자 인포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게요. 별 고민할 것 없이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로 주고 마진 버텀 정도만 해서 살짝 공간만 주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따로 언급한 적이 없는 패딩 버텀에 보더 버텀을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줄이 하나 딱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li 요소를 옆으로 나란히 가게 하시려면 사실은 당연하게도 해당하는 li를 플롯 레프트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해서 마진 라이트를 이용해
뭐 5픽셀이든 적당한 크기만큼을 띄워주고, 동일한 결과물에서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라이트를 지워주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가로 세로는 일단 안 썼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폰트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아마 변수에 달려있는 걸 쓰면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네. 다행히도 그래도 들어가긴 하네요. 사이 간격을 조금 늘려주겠다라고 하신다면 9픽셀 이렇게 하시면 다행히도 계속 채워집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플렉스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플렉스를 제외하고서 li 요소를 좌우 기준으로 가운데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li 자체를요, 자, li 자체를 플롯을 안 줄 거예요. 안 줄 건데, 자, 일단 줬지만 보여드리기 전에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임의로 일부러 마진을 이용해서 띄웠죠? 일부러 띄웠어요. 왜? 구분하기 위해서. 자, 뒤에 선과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이때 플롯을 지우고 제가 뭘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꿀 거예요. 인라인 블럭을 주시면 마진 라이트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사이 값이 자동으로 뜨고요. 인라인 요소니까 알아서 사이 간격이 얘들이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맞춰주겠죠. li 자체가 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따로 주지 않았는데 왜 가운데 와 있지? 당연하죠. 텍스트 라인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인라인 블럭은 글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글자화 처리하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는 기본적으로 살짝 떠 있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떠 있는 거죠. 이 떠 있는 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라기보다는 워드와 워드 사이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만약 저 사이를 붙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워드 스페이싱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rem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을 하시면 사이 간격들이 조정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용도로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인라인 블록은 엄밀히 말하면 디테일하게 마진 패딩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첨부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있는 거, 기존 값을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자, 처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할 거냐면 li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선이 글자보다 작아요. 그럼 li의 높이 값을 더 작게 하고 글자는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당하는 li의 애프터, 비포로 하셔도 됩니다. 자, 비포 또는 애프터로 이용하신다는 얘기는 하나짜리와 두 개짜리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는 항상 딸려다니는 아이들은 컨텐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컨텐트에다가 글씨를 쓰면 글자가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한 글자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아이 자체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하고, 가로값에 대해서는 1픽셀 정도로 만들어주고, 높이값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li 기준으로 적당하게 수치를 채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해 놨으니, 그리고 사이즈가 있으니 색깔이 먹겠죠. 저는 이 자리에 변수 회색으로 담아주겠습니다. 아직 더 디테일하게 따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li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애프터라고 하는 어딘가 존재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i를 위치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어디에 갔을까요? 자, 잘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li에 애프터가 여기 있네요. 높이값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왜 높이값이 제로가 되었을까? 아마도 li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조정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애프터는 저는 포지션으로 배치를 할 거거든요. 탑 10%. 왜? 전체 높이가 80이니까. 라이트 간격을 아까 9로 줬으니 나누기 2 하면 4.5 정도 될 테니까 저는 4 마이너스로, 그럼 1픽셀 정도의 가로값을 가질 테니까 양쪽 4픽셀 가지고 가운데 1픽셀 크기만큼 먹겠죠.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 기준은 누구? li니까 relative. 다시 확인. 자, 보시면 여기 수치가 뭐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배경 색깔 때문에 안 보이니까 배경색 지우고 하겠습니다. 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의 위치를 일단은 제가 임의로 그냥 라이트 4를 썼는데 제로를 해놓고 맞춰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확인을 하시면 각각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4픽셀 옵니다. 원래 4픽셀이 맞는데 왜 약간 괴상하게 사이즈가 들었었지? 뭐 넉넉하게 하겠다 하시면 조금씩 더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내용이 들어가요. 위에도 사실 높이값이 80%이기 때문에 저는 탑 10% 주긴 했는데, 이게 또 사실 50%를 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만큼 절반만큼 딱 내려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절반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로 옴니 마이너스 50% 라고 쓰시는 게 더 잘 나와요. 그 얘기는 높이값 전체를 조금 더 줄이시면 더 잘 나와요. 네. 좌우 크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서 수정하셔야 되기는 하더라고요. 무조건 맞진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중간에 버튼, 아니 링크와 링크 사이의 버튼이나 이런 아이들은,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눌리면 안 된다.
눌리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아까 가운데 배치할 때 li의 경우는 무엇을 인라인 블록을 해서 각각을 글자처럼 배치해버리면 부모 요소에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줄 수 있더라.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li 중에 누구 last child에 있는 after에다가는 없어라. 필요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바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오른쪽 끝에 없죠?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보더로 이용해서 선을 모양을 줬는데 뭐 굳이 보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위드 헤이트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위드 헤이트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로 색깔을 주고 처리하는 편입니다.